2025년 9월 30일 알트코인 정보 시간입니다. 한눈 요약입니다. 오늘은 블러, 토큰 블러가 무엇인지,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장기 보유는 가능한지 핵심만 뽑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블러는 NFT 마켓플레이스와 NFT 담보대출 블렌드로 성장한 프로젝트고, 블러는 그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초기에는 에어드롭과 트레이딩 인센티브로 거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큰 언락과 NFT 시장 둔화가 겹쳐 가격 변동성이 커졌죠. 이제 데이터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블러는 무엇인가? 프로 트레이더용 NFT 마켓과 대출입니다. 블러는 프로 트레이더에 맞춘 NFT 거래 툴을 제공합니다. 빠른 체결, 호가 집계, 대량 주문 관리, 바닷가 플로어 추적, 이런 기능이죠. 여기에 블렌드라는 NFT 담보대출 프로토콜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NFT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거래가 많을수록 수수료와 활동이 늘고 생태계가 활기를 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 사이클이 식으면 거래도 줄고 토큰 내러티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NFT 거래량 데이터를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토큰 블러의 뼈대입니다. 최대 30억, 언락은 공급입니다. 블러의 최대 공급량은 30억 개입니다. 초기 에어드롭과 이후 장기 베스팅 언락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락 캘린더예요. 언락은 곧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을 의미하니까 그 주간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언락 이슈가 뉴스로 자주 등장했고 가격 부담으로 이어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왜 하락했나요?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락, 인센티브 공급입니다. 토큰이 시장에 풀리는 속도가 빨라지면 수급은 당연히 부담을 받습니다. 둘째, NFT 거래량 둔화입니다. NFT 전체 시장이 식으면 마켓 거래량과 수수료 수입이 함께 줄고 토큰의 실사용 내러티브가 약해집니다. 셋째, 정책, 평판 이슈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로열티와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면서 트레이더 친화 정책은 거래를 늘리는 대신 창작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부를 수 있고, 이건 다시 브랜드 신뢰와 점유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는 가능한가요? 조건부 가능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를 보세요. 하나, 실사용이 늘고 있는가? NFT 거래량, 수수료 수익, 블렌드 이용량 같은 숫자가 꾸준히 올라오느냐가 핵심입니다. 둘, 인센티브가 줄어도 유저가 남는가? 보상이 줄어도 남아 거래하는 진성 수요가 존재하는지, 이게 블러의 거버넌스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장기 보유의 명분이 생기고, 반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사이클 민감도가 큰 토큰으로 남습니다. 기술과 구조입니다. 체인은 이더리움, 앱은 블러입니다. 블러는 자체 레이어 1 체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앱 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블록 시간이나 TPS보다 마켓 성능, 집계 정확도, 블렌드 포지션의 안정성이죠. 즉, 체인 기술보다 제품 운영 품질이 실제 가치를 좌우합니다. 지표 읽는 법입니다. 초보도 할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언락 캘린더입니다. 크립토랭크, CMC 언락 같은 서비스에서 날짜 알림을 켜두세요. 언락 당일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금물입니다. 둘째, NFT 거래량 점유율입니다. 디파일라마의 NFT 마켓 대시보드에서 블러 대 경쟁사 거래량을 주기적으로 비교하세요.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거래소 오더북 깊이입니다. 특히 원화 USDT 마켓의 깊이, 스프레드를 확인하세요. 야간, 주말은 얇습니다. 대량 주문은 분할이 안전합니다. 넷째, 블렌드 지표입니다. 대출 잔액, 청산 현황, 금리 변화를 공지 대시보드로 살피세요.
대출 수요가 늘면 거래 유동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책 공지입니다. 로열티 수수료, 인센티브 시즌 변경은 직접적인 수요 변수입니다. 공지일 전후의 거래량 봉을 꼭 확인하세요. 실전 전술입니다. 돌파는 쫓지 말고 재테스트에서 잡는다. 실전 이야기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략은 돌파, 재테스트, 분할 진입입니다. 호재 뉴스나 인센티브 발표로 거래량이 터지면 그 봉을 쫓지 말고 돌파 가격을 되돌아보는 지점에서 소량씩 분할로 들어갑니다. 실패하면 손절은 2~3%로 짧게, 오래 끌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VWAP 위에 있는지, 5분봉 전고 전저가 지지, 저항으로 작동하는지, 체결 강도와 잔량이 우호적인지 이 세 가지만 반복해서 확인하세요. 장점과 단점입니다. 균형 있게 보기입니다. 장점입니다. 첫째, 프로트레이더 지향 UX와 블렌드, 대출의 결합 모델. 둘째, 한때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린 실행력과 인센티브 설계. 셋째, 글로벌 상장과 국내 원화 마켓 접근성으로 유입 이탈이 빠릅니다. 단점입니다. 첫째, 얼락베스팅 공급이 길게 이어집니다. 둘째, NFT 사이클에 아주 민감합니다. 셋째, 로열티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평판 리스크가 주기적으로 재점화됩니다. 2025 시나리오입니다. 낙관, 기준, 보수로 나뉩니다.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NFT 거래량이 회복되고 블렌드 같은 파생 수요가 늘어 점유율이 다시 상승합니다. 이때 수수료 수익과 지표가 개선되면 블러의 거버넌스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시장 등락 속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얼락 충격은 간헐적으로 소화합니다. 가격은 박스권 변동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 시나리오입니다. 얼락이 계속되고 NFT 시장이 장기간 침체되면 거래량 수익이 줄며 토큰 내러티브 약화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데이터만 믿기입니다. 정리할게요. 얼락 캘린더 알림 디파일라마 NFT 거래량에서 블러와 경쟁사 추세, 원화 USDT 오더북 깊이, 스프레드 블렌드 대출 지표 정책 공지, 이 5개만 꾸준히 보면 감이 아닌 데이터로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술은 간단합니다. 뉴스, 거래량 돌파봉, 재테스트 분할 진입입니다. 실패 시 손절 2~3%, 폭등봉 추격은 피하고 VWAP 상방 유지를 확인하세요. 마지막 한 줄입니다. 블러는 거래가 많을 때 강한 토큰입니다. 시장 열기와 실제 지표가 돌아오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얼락, 거래량, 오더북, 이 세 가지 데이터로만 판단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엣지입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정리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회는 분명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숫자로 확인하고 분할로 대응하세요. 오늘도 안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